수달 둥둥. 개발은 일본이 했는데 이득은 한국 사람이 봤다고. 딸기와 샤인머스켓 이야기부터 요즘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면서 금보다 비싸다는 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네, 식물에서 나온 씨앗인 그 종자가 맞습니다. 한낱 씨앗에 불과한 종자가 뭐 중요한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옛날부터 종자는 매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혹시 식물계의 초기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바빌로프 식물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발생한 바빌로프 식물연구원 아사 사건은 종자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1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독일이 소련 제2의 도시인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포위하고 900일 가까이 봉쇄작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외부와 단절된 채 900일이나 갇혀 있으니 물이고 식량이고 다 떨어졌었겠죠. 결국 100만여 명이 굶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남은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학자의 사명과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바빌로프 식물연구원의 과학자들이었는데요. 당시 바빌로프 식물연구소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해온 40만 개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중에 이 종자들이 훼손될까봐 약 50명의 과학자들이 전쟁 내내 시감자가 얼지 않도록 낡은 가구를 부수어 불을 때우기도 하고 쥐가 파먹지 않도록 교대로 밤을 새면서 귀중한 종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식량이 동나고 연구원들은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죠. 사실 연구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40만 개나 되는 종자들을 먹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 31명이 굶어 죽는 동안 그 누구도 종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종자가 전쟁 후 조국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였거든요. 이처럼 종자는 인류 미래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원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은 18세기 신대륙 개척 시절부터 세계 각지에서 종자를 지속적으로 모아왔고 현재는 기존 종자를 개량하면서 종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렇게 중요한 종자를 잘 확보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종자 주권에 관해선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아마 종자의 식민시대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자에 대한 주권을 잃고 외국에 로열티를 내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상황이거든요. 청양고추가 그 예 중 하나인데요. 청양고추는 원래 국내 대표 종묘회사였던 중앙종묘에서 개발한 고추의 상표명이에요. 1983년에 청양고추로 종자 등록을 했는데 1998년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국 기업에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종자회사인 몬산토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종자의 중요성이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 종자를 지키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국내 1위 3위는 물론 많은 종료 회사들이 해외에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청양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매년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재배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종자 자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재 종자 자급률은 평균 28%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양파는 29.1%, 사과는 20.2%, 포도는 4.1%, 감귤은 2.5%에 불과하고 심지어 국내 대표 과일인 배조차도 종자 자급률이 14.2%밖에 안 되는 암울한 현실이죠. 처음엔 일제에게 빼앗기고 광복 후엔 무지로 인해 빼앗기고 국가 부도 위기로 빼앗기고 결국 토종 종자마저 외국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먹을 수 있다는 현실이 참 슬픈데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먼저 딸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농가 대부분이 2000년대 초까지 일본 품종의 딸기를 재배했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내 딸기 품종 개발에 힘쓰긴 했지만 병충해에 약한 데다가 재배까지 까다로워서 기존의 일본 품종 딸기 판도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딸기 종자 로열티로 매년 60억 원 이상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일본 배불리는 꼴을 눈뜨고는 못 넘기는 민족 아닌가요? 정확히 10년 뒤 상황은 뒤바뀌게 됐습니다. 2005년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국산 딸기 서량이 국내 품종 보급률 94.5%를 차지하며 일본산 딸기를 제치게 된 거죠. 국산과 일본의 품종 교배를 통해 한국이 개발한 서량은
평창 올림픽 당시 맛을 본 일본 선수가 극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일본의 사이토겐 농림수산상이 한국 딸기의 뿌리는 일본 품종이다라고 불편한 기색으로 언급한 적도 있어요. 이에 대해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일본 딸기를 훔쳤다. 놈들은 뭐든지 훔친다. 향후 기능실습 생제도 대상에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만이 아니라 공업기술직에도 중국인이나 한국인을 채용하지 마라. 농수성은 일본 농림 종사자의 노력을 외국에 하이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빨리 법을 만들어 일본의 농업을 지켜라. 기술 훔치는 것에 세계 제일인 한국, 낮은 지능의 민족이니까. 정말 표절의 기술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스로 개량 개발을 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훔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국가다. 왜 정부는 더 빨리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인가? 일본 브랜드가 도난당하고 있었다는데.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일본도 원래 남미산 딸기를 가져와 품종 개량한 것이고, 품종 개량한 종자를 다시 품종 개량하는 것은 국제협약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포도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요즘 인기 있는 샤인 머스켓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고처럼 달콤해 망고 포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껍질이 얇고 씨가 없어 먹기 편해서 한 송이에 2만 원이 훌쩍 넘는 포도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며 추석 명절 최고의 선물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과일이죠. 그런데 이 샤인 머스켓을 처음 개발한 건 일본이랍니다. 1988년에 먼저 품종을 개발했는데요. 상품화가 미뤄지다가 2006년이 돼서야 일본에서 품종 등록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겐 기회가, 일본에겐 실수가 되는 짓을 합니다. 당시엔 샤인 머스켓의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따로 외국에 출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한국 포도에서 샤인 머스켓의 존재를 알게 되고 품종을 들여와 국내 환경에 맞는 재배법을 찾아 재배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심지어 높은 가격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게 된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 종자에 대한 해외 출원을 당시에 했다면 로열티를 톡톡히 받았을 텐데 속이 많이 쓰릴 거예요. 해외에서 품종을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 등록한 지 6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실시해야 하는데 일본은 신청 기한을 넘겨서 권리를 인정 못 받게 된 거거든요. 이에 대해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해외 법률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뒷북입니다. 정부 지도자 실수도 있네요. 바보의 표본이다. 일본인은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위기의식이 너무 없다. 주변 국가를 모두 도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농수성은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인가? 생산자에게 그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지 않고 도난 또는 유출할 때까지 자기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방치하다니. 농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고 위기감조차 없는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음으로 유출되는 것은 무엇이 될까? 라며 자조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처럼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식량 확보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 심지어 꽃조차도 씨앗을 뿌리는 데는 다 로열티가 붙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C19 이후 심각하게 우려되는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종자를 개발하고 보존하면서 종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겠죠. 이처럼 종자는 과거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변치 않을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에 오늘 종자의 중요성과 종자 전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